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이제 미국 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전환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아니면 그 시장에 아주 크게 호재가 될 만한 그런 큰 뉴스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좀 조용하게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프로그램은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펀드 스트레스 톱니 아시죠? 이 인물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게 S&P 500 지수가 올해 4,800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연말이 다가오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4,800을 S&P 500 지수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 올해 동안 가장 그 사람이 크게 주장을 했던 것이 에너지주가 가장 잘 갈 것이다. 그리고 빵주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았었죠. 내년 시장을 바라보는 이 인물의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도 에너지주는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맞춰왔는데 물론 과거에 잘 맞췄다고 해서 미래를 모두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내년 상반기에도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일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마감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현지 시간 12월 29일 수요일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휴가들을 많이 간 걸까요? 미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수도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그 안에서 다우지수는 6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장중에 보합권에서 잔잔한 등락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장 막판에 힘이 좀 붙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0.3% 현재 탄력을 붙여 나가면서 이제는 4,800포인트 선 위까지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만이 약보합 수준에서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나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되는 한 가지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미국 내 총 410만 건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세가 가속화되자 월가에서는 내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세가 워낙 가파르고 빠르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감소하면서 성장 예측에도 제동이 걸린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수의 감염자를 발생시켜 단기적으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월가에서 제프리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6.6%에서 1.5%로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시켰고요. 또 무디스에서도 역시나 5%에서 이제는 2%로 하향 조정시키는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전장부터 1.54%대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이 기술 성장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랑 AMD 등과 같은 종목들이 약간 그 타격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분위기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던 헬스케어가 0.7%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0.7%까지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필수 소비재도 이제는 0.68%까지 상승권 움직임을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 대비 조금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로는 커뮤니케이션이 0.4%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에너지도 0.3%의 마이너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직전 미국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종목별 분위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나이키가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나이키가 1% 정도의 강세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 상승에 힘을 장중 내내 좀 보태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반면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로는 어제 좀 괜찮았던 여행, 항공 관련주들 오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쪽에서는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과 같은 종목이 1%대의 하락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위치한 항공주 가운데에서는 오늘 아메리칸 항공이 2%대 하락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재 섹터로 와서는 테슬라가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오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소식이 좀 전해졌죠. 화요일 전해졌던 SEC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테슬라 주식 100만 주가량을 추가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로는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가치인데요. 이 소식에 장중에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하락분을 모두 지워내고 강보합 수준 가리키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은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토리아 시크릿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한 가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ASR,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전해졌던 4분기 실적 역시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전분기 EPS를 2.35에서 2.65 정도의 이 범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팩트셋의 조사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치였다 보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의 주가는 오늘 탄력을 크게 받아갔습니다. 특히나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성수기 매출 성장이 좀 고무적이다라는 사측의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12%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차량 호출업체인 DD 글로벌 보겠습니다. 이 중국 당국의 압박에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달 들어서 주가는 쭉 내림세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순쯤에 홍콩 증시로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8%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리바바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 웨이보에 대한 지분 30%를 샹하이 미디어 그룹에 매각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알리바바와 웨이보의 주가는 동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2.5% 하락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60만 배럴 감소하면서 4억 2천만 배럴을 나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 큰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공급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도 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WTI 선물 가격은 0.7% 상승하면서 76.5달러까지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1개월 내 고점을 달성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피크를 좀 찍고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은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자금이 위험 자산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금 가격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0.3% 하락하면서 온스당 1,805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상승으로 오늘 결국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오늘 165포인트 정도 다시 상승을 해주고요. S&P 500 지수는 0.3% 상승입니다. 정말 가까스로 4,800포인트 선 바로 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하는 S&P 500 지수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 강보합 수준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15,793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먼저 올릴 거야 라는 키워드인데 누가 뭘 올린다는 걸까요? 이 회사가 다른 회사랑 좀 경쟁을 하듯이 내가 먼저 월급 올려줄게 이러면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좀 미국에서 네네.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이제 내년을 좀 바라볼 때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임금 인상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앞다퉈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 내년에 절반이 넘는 26개 주와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일부에서는 15달러의 시급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7.25달러에 불과한데요. 지난 2009년 이후에 계속해서 동결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이를 좀 올리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지만은 15달러로 이제 인상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실패에 그쳤고 20개 주 정도는 여전히 7.25달러의 최저임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주지사가 대부분 뭐 공화당인 그런 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인난 등의 이슈에 올해 처음으로 미국의 식당과 슈퍼마켓 근로자들의 시급이 15달러를 초과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말 기준으로 해봤을 때도 지난 1년간의 임금 상승률이 4.2%에 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시급 15달러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시급 15달러를 지급을 하고 있고 9월부터는 18달러로 이를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도 10월 달에 시급을 17달러로 인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봤을 때의 연방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시급은 7.25달러로 2009년부터 변한 게 없는데 지금 저도 뉴스를 보니까 26개 주에서, 미국 26개 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좀 올린다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그에 앞서서 기업들은 더 먼저 우리가 먼저 올릴게 하고 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좀 올려주고 있다는 거, 일하시는 분들은 참 좋겠지만.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 압박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타격을 받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으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올해 내내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뭐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뭐 구인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기업들은 마진 사수를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왔거든요. 실제로 팩트셋의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12.6%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전년의 10% 대비해서 대폭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2008년에 팩셋이 이를 집계한 이래로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기업 마진이 12.8%로 오히려 더욱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내년에 이같이 인건비 압박이 좀 본격화되고 그리고 인건비는 참고로 판매가에 이를 전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뭐 대응 능력이 있는 섹터나 종목을 골라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들이 월가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섹터로 한번 보자면은 역시 금융 섹터가 올해 순이익률이 19.8%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년에 13.4%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슬픈 얘기지만은 금융업계가 인건비 상승에 좀 자유로운 그런 업계로 좀 치부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목단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또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에 뭐 집중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내년에도 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업 이익을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500대 기업, 500 대기업의 전체 이익을 보면은 뭐 인건비 상승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종목 잘 골라야 되는 해가 바로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태양광 밝음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ESG 투자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었었고 네. 설마 석유 아니면 원유, 가스 이런 게 되겠어? 라면서 신재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데 사실 올해 수익률은 상당히 처참하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내년에 월가에서는 이 태양광주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가장 상승률이 컸던 섹터가 바로 전통적인 에너지 섹터인 원유, 가스 이쪽입니다.
거의 뭐 섹터 수익률이 50% 수익률이 났으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맞은편에 있는 게 바로 태양광 관련주인데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죠. 태양광 관련주를 담고 있는 ETF인 인베스코 솔라 ETF가 올 한 해 수익률 마이너스 27%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막대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엔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압박은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JP모건도 우리가 이 분야를 10년 넘게 커버를 해왔는데 구조적 성장과 수익성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광 분야가 성공할 것이란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JP모건에서는 강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을까? JP모건에서는 써노바와 썬런을 꼽았습니다. 두 기업 모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는 기업인데 그중에 썬런은 주거용 태양광 솔루션을 제공하는 북미권 1위 기업입니다. 최근 태양광 설치량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고객들의 설치 비용은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겠죠. JP모건에서는 내년에 두 기업 모두 수익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구겐하임도 마찬가지로 이 써노바와 썬런이 매력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수익률이 안 좋았지만 이 태양광 관련주들 내년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월가의 시각이 궁금하고 또 써노바와 썬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이 최근 신재생 시장과 관련한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요. 오는 2026년까지 이제 신재생 관련한 캐파가 2020년 대비해서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어떤 에너지와 관련한 캐파 증설의 95%를 신재생 부문이 차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뭐 ESG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린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만큼 친환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뭐 JP모건의 분석에서도 나왔지만은 태양광 이 산업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도입 속도라든지 캐파 증설 속도 아니면은 뭐 이 관련 기업들의 실적 이 개선 속도가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올해 좀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부진했는데 일단 뭐 썬노바나 아니면 썬런 같은 기업들의 투자 의견을 좀 보면은 두 기업 모두 YTD 기준으로 주가가 한 40-50% 정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좀 들여다보면 업사이드를 굉장히 좀 높게 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둘 다 평균적으로는 매수 의견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양사 모두 최소 내년까지도 이제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정이 좀 어렵다.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 어떤 이런 적자, 성장 기업에 대한 밸류를 잘 쳐주느냐 안 쳐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흐름이 갈렸고 앞으로도 뭐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넣어놓고 안 보는 계좌에다가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삼성 덕분에 라면서 바이오젠의 그림이 보이는데요. 삼성 덕분에 바이오젠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간밤에 이제 제약사 바이오젠의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오후장 들어서 주가가 갑자기 이제 튀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삼성 덕분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삼성그룹이 바이오젠의 지분 인수를 위한 사정 검토를 마치고 이제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바이오젠이 참고로 먼저 접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딜의 규모는 한 420억 달러 이상, 50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딜이 이뤄질 경우에는 삼성 입장에서 지난 2016년에 하만을 80억 달러 인수한 이후에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주가가 뚜렷하게 올라가진 않고 좀 안 좋은 모습이었었거든요. 최근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네, 뭐 못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네. 6개월간 이 흐름을 보더라도 주가가 한 30%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52주 고점 대비해서 보더라도 한 45% 정도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성분명이 아두카누밥이죠. 이제 아두헬름,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승인은 받았지만은 효능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고, 뭐 안전성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판매가 예상보다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점이 주가를 굉장히 짓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주요 IB나 기관이 제시를 한 투자 의견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오펜하이머가 목표 주가를 390달러에서 350달러로 내려잡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두헬름의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참고로 바이오젠이 이 아두헬름의 가격을 최근에 한 반토막 정도로 맞아요. 대폭 인하를 했어요.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뭐 전략적으로 괜찮은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또 아두헬름이 허가가 좀 무산이 됐어요. 이 소식을 확인한 이후에 목표 주가를 295에서 275달러로 내렸는데, 물론 이제 장기적인 성장 기회는 자신들로 인정을 하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라이라든지 이런 경쟁사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심화 등의 좀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페어밸류 적정 가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엔 삼성 덕분에 2입니다. 자, 삼성 덕분에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 헬스케어는 아니고요. 반도체 소식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대체로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웨스턴 디지털의 경우 S&P 500 기업 가운데 바이오젠은 이제 뭐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으니까 크게 올랐다 치고 이 바이오젠을 제외하면 S&P 500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또 웨스턴 디지털이었었거든요. 지난 밤 사이 6%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의 주가가 또 급격히 반등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의 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웨스턴 디지털은 왜 올랐느냐?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으로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축소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딴 게 아니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시안 주민 1,300만 명을 일주일간 봉쇄한다는 조치를 내렸고, 여길 봉쇄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럼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출근하는 중국인들도 출근을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벤치마크의 애널리스트인 마크 밀러는 웨스턴 디지털에 이날 나왔던 랠리는 삼성 소식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현재 반도체 산업은 수요가 워낙 많아서 풀가동 상태로 현재 공장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 만약에 무슨 일로 인해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 그 물량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웨스턴 디지털은 SSD와 같은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도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하게 될 경우 그 물량이 웨스턴 디지털에게 반사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분석을 내놓은 마크 밀러는 사실 거의 2년 반 전부터 웨스턴 디지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목표 주가도 90달러로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거의 뭐 50% 가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또 계속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좀 속상한 분들도 있고 해서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의 이제 반도체 주의 어떤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주식의 어떤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관련해서 이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고 좀 식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식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결국은 뭐 PC라든지 이렇게 팬데믹에 좀 수혜를 받아서 수요가 좀 이 단기적으로 급증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이 효과가 상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의 좀 모멘텀이 이 약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랠리에 대한 피로감, 속스, 이 반도체주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한 50% 정도 올랐는데 전년과 올해 굉장히 놀라운 랠리를 펼쳐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그런 표명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뭐 메타버스니 AI니 이렇게 뭐 내년에도 굉장히 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신산업을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반도체거든요.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존의 투자,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신들이 해왔던 어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장비 업체들은 미세 공정화를 다시 한번 좀 서두른다든지 이런 것이 돌아오는 또 사이클이 내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뭐 삼성전자에 더욱더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될 텐데
메모리 쪽에 어떤 좀 반등을 저희가 기대해 볼 그런 구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메모리 가격은 참고적으로 본격 반등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지금 예상이 시장에서는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반등보다도 어떤 뭐 DDR5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메모리에 대해서 더욱더 좀 사용 저변이 넓혀지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업계 뭐 탑픽을 한번 꼽아본다면은 뭐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 읊어드릴 수는 없는 그렇죠, 얘기고 네. 뭐 웰스파고 측의 그런 의견을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은 장비 쪽에서는 KLA, 뭐 ASML도 좋지만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기업이 더욱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을 또 탑픽으로 꼽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마이크론이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좀 반등한 모습인데 어쩌면은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 반등 뭐 한 내년 하반기께 아니면 이르면은 내년 2분기 정도로 예상되는 그 가격 반등을 미리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